교사 커뮤니티에서요. 학부모 교권 침해 사례를 선생님들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딱 고지를 했더니 단 사흘 만에 무려 2천여 건의 피해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모였다는 거예요. 자, 원 자료에는 시간, 장소, 성명 등등이 다 기재가 돼 있는데 하지만 명예훼손 소송 등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다 비공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이 피해 사례가 소설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기자. 네, 보통 저희가 받아쓰기를 하면 틀린 문제는 빗금을 치고 맞은 문제는 동그라미를 치는데 그렇게 틀린 문제에 빗금 쳤다가 학부모에게서 항의 전화를 받았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마음 상하지 않게 빗금 대신에 틀린 문제에 별표 표시를 해달라. 이런 요구였는데 이 교사는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비슷하게 느끼는 학부모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에 별 표시 원하는 학부모가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라고 알림장에 이렇게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학부모가 이 교사가 본인을 표적 삼아서 알림장을 올렸다면서 교장실로 찾아와서 소리를 질렀다. 이런 사례였습니다. 또 다른 한 교사는요. 원격 수업 시간 기간 동안에 한 학생이 계속해서 수업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수업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부모는 교사가 모닝콜을 해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이를 깨워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고요. 교사가 어렵다고 했더니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교사는 임산부고 만삭인데 도대체 왜 담임을 맡았냐, 담임에 지원한 거냐, 중간에 담임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애들 정서에 악영향 미치는데 새로운 선생은 누구냐 정해졌냐, 이런 얘기들을 울분을 토하거나 격양된 목소리로 학부모들이 민원 전화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 다른 사례도 좀 소개해 주실 거 있죠? 근데 제가 이거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나 제가 의심이 들 정도인데 이제 학교에서 현장 실습 갈 때 이제 같은 차를 타고 이제 선생님이랑 학생들이 이동을 하는데 한 학생이 이제 그 차 안에서 뭐 변을 보게 된 상황이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그 상황이 되면 얼마나 찝찝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그 상황에서 다 치워주고 이제 급하게 이제 동네 문방구가 보여서 이제 한 2만 원짜리 추리닝 같은 걸 사서 애한테 다 입혀줬습니다. 이 정도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이때 학부모의 대답은 왜 이렇게 비싼 옷을 샀냐? 아, 왜 이렇게 비싼 옷을 사입혔냐라는 거고요. 또 어떤 학부모는 흉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냅니다. 그러더니 나 흉기 들고 다니니까 조심해라 이런 문자를 보내고 실제로 전기 충격기를 들고 학교에 찾아온 적도 있었던 그런 학부모도 있었다고 하고요. 와. 또 이제 행정 업무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끔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게 이제 필요한 경우 있어요. 학부모에게 그걸 요청했더니 이거 제가 입으로 말씀드리고 온갖 쌍욕을 퍼부면서 네가 그게 왜 필요해? 이 XX 같은 뭐야? 뭐 이러면서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이러면서 10여 분 이상 동안 지속적으로 이 주민등록 등본 하나 떼어서 보내라는 거에 이런 행동을 했던 학부모도 있었다고 합니다. 학폭 담당 교사분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립적으로 일을 처리했지만 그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그 학생의 삼촌이 전화를 하더니 야, 내가 빵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이번에 내가 너 담그고 다시 들어갈까? 너 어디 살아? 하면서 협박 전화를 했대요. 자, 그리고 자, 우리 사건반장에도 제보가 들어왔는데 소장님. 네. 눈에 띄는 제보가 좀 있었죠? 네. 정말 사건이 많습니다. 우선 제가 세 개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하나는 아동학대로 고발당한 교사의 경우인데요. 고발당한 이유가 뭐냐면 콜백을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 일어났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 너무 괴로우시고 정신과까지 가게 되셨는데 전화를 못 받은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콜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이제 고소를 하셨어요. 무혐의 나왔지만 너무 마음고생을 했다라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빼빼로날 반에 어떤 아이들이 밖에서 언니들한테 빼빼로를 받아온 거예요. 그랬는데 못 받은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못 받은 아이의 부모님이 전화하셔서 우리 아이만 빼빼로 못 받아서 집에 와서 울고불고 너무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으니까 빼빼로 받은 애들 다 와가지고 사과하라고 하라고. 그 사과하라는 얘기 밖에서 받은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교장실로 찾아갈 거고 나 교육청에 아는 사람 있다고 협박을 또 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사들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완전 정말 입에도 담지 못할 최고 욕을 하면서 선생님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도 뭐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거, 선생님이 학부모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사건 반장에 제보해 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정말 내용이 너무 많아요. 2천여 건이 사례가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자, 승 의원님이 정리 좀 해주시죠. 정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실 이거는 문화적 배경과 제도적 배경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적 배경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교사와 그냥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고객과 직원의 관계로 우리 교실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 다 말씀했다시피 우리 아이는 금쪽이에요. 그렇게 우리 아이는 언제나 최고의 고객이 되는 것이고 선생님들은 이제 더 이상 스승이 아니라 직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아이의 뒷바라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아주 잘 만들어진 아주 필요했던 학생 인권 조례가 그 안에 내용을 보면 학생을 위한 학생에 의한 학생의 자유만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방종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이가 스스로 잘못하는 행동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방송을 하는 다른 패널들을 제가 아무리 방해하고 있어도 저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교실이 무법천지로 바뀌었는데요. 지금이라도 그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좀 바꾸어서 스승과 제자 관계로 바꾸고 또 학생 인권 조례도 학생 인권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교권이 함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제도적인 게 필요하다. 지자체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 바꾸고 그다음에 법에서는 초중등 교육법을 좀 바꾸었으면 나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만, 저희한테 들어온 한 가지 사례만 더 말씀드릴게요. 특수학급을 맡으셨던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데리고 있던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오은영 박사 나온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친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저런 또 문제가 막 정말 큰 문제가 계속 연이어서 나더랍니다. 당연히 관리가 안 되죠. 그랬더니 그 학부모가 오은영 선생님은 하는데 왜 선생님은 못 하세요? 한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해 자신의 개인 사물함을 몰래 열어보려던 학생을 붙잡았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타이르고 학부모에겐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는 역정을 냈습니다. 이 아이가 지적 호기심이 너무 많고 과학적 탐구심이 많아서 학생이 수업 중 욕을 해도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중국어로 밥 먹었어? 이런 것들을 욕처럼 들리는 거를 갑자기 확 얘기를 한다거나 만약에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 우리 아이가 모욕감을 느껴서 아동학대이고 얼마 전 학부모 민원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교사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학기 동안 학부모 한 명에게 30건이 넘는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 자리를 무작위로 바꿨다는 이유였습니다. 선생님도 한번 참카툰에서 계속 수업해보세요. 자리 바꾸는 걸로도 한번 몇 번 했었고. 교사 커뮤니티엔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1000건이 넘는 피해 사례가 올라왔습니다. 증빙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말꼬리 잡고 시건방 떨지 말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학교 지도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CCTV를 돌려보며 스스로 보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교사의 죽음도 알려졌습니다. 교권 보호를 주제로 한 서울시 교육청 기자회견에서 조희영 교육감이 발표를 할 때 숨진 교사의 부모가 발언을 한 겁니다. 가해 학생의 한 부모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옷을 벗기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세우겠다, 콩밥을 먹이겠다. 교육부가 교사 보호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서 얼마나 통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 한 해 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다른 학생 학부모와의 다툼을 A씨가 중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담임이 사이코다. 가만히 있는 아이를 쫀다. 이런 소문을 이제 끊임없이 낸 거죠. 해당 학부모는 또 자녀가 반장 선거에서 떨어진 게 담임 책임이다. 필요 없는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한다며 국민신문고에 10건 가까이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결국 심리상담까지 받게 된 A씨는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 했습니다. 2달이 지나 겨우 열린 위원회에서 A씨는 교권 침해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후속 조치 대신 되레 전근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학교를 옮기라는 권유를 해주시고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피해 교원으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같은 게 느껴지지를 않았어요. 낭떠러지에 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할 수 있다.
교사들은 교권 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교권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집에 있지만 병가를 썼지만 증명해야 해내고 무고함이 증명되어도 학부모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교육부는 피해 교사가 요청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곧바로 열 수 있게 하고 교권 침해를 한 학부모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